할까요? 네. 빨간불이 안 들어왔는데? 디테일하네. 카메라 안 안녕하세요. 미남마술사 홍성재라고 합니다. 마술을 하기 전에 먼저 좀 식사도 하셨으니까 목도 축일 겸 음료수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웰치스 좋아하세요? 네. 준일이가 좋아하는 음료수인데. 네, 준이를 너무 사랑해요. 아까 약속했듯이 누나 한 잔 먼저. 자, 나는. 네. 땡큐. 그만. 자, 우리 세진이도 한 잔? 먹느라고. 나머지 희강이 형이 비워주세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렌샤노 브리키. 네, 비워주세요. 싹. 네. 힘든데?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네, 이거를요. 찍어드려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크게 다퉈서 헤어졌을 때 딱 말 한마디 때문에 실수해서 헤어지죠. 아니면 부모님한테 대들거나 섭섭하게 해드렸을 때, 아니면 뭐 중요한 시험을 막 망쳤을 때, 답안지 제출하기 직전에 아쉬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타임머신을 제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거꾸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신기술을 특허를 내가지고 특허로 그래서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많이는 안 되고요. 한 5분 정도 돌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남마술사 홍성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 마르시는데 음료수 한 잔씩 제가 한번 돌려보세요. 근데 음료수가 남은 게 없죠? 아까 다 먹었잖아요. 보시면 앞에 뚫려있는, 제가 이 음료수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죠? 포도맛. 네. 이건 좀 약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리필하세요. 그거 맛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찌그러진 캔이 흔들어주면은 벌써 나오네. 찌그러진 캔이 펴져요. 진짜. 뭐야? 찌그러진 캔이 펴져요. 진짜네. 펴졌죠? 그리고 위에 구멍을 보시면 구멍을 막 긁어주면 새 거가 돼요. 그리고 놀라지 마시고 한번 따볼게요. 따주면 다시 음료수가 나오는 맛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어. 맛있게 끊이지 않게. 감사합니다. 3분 스피치 하시는데. 뭐 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리퀴드 아니야? 이거를 올려볼게요.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아니, 잠깐 이거 올리면 돼. 그럴까요? 그쪽에서 올려야 돼. 비밀 끌까요? 예, 김 좀 꺼주시고요. 됐어. 제가 그림을 좀 그려요. 못하는 게 없어. 플룻 풀 때랑 다르게 하나도 안 떨리네요. 자신 있는 거라니까. 중결치 보였어? 누가 중결치 저렇게 그리냐. 아홉 칸 스퀘어를 그렸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양 아무거나 하나씩 그려볼게요. 뭐 그려볼까요? 아빠 얼굴. 별 하나 그려볼게요. 작은 남편. 또 뭐 그려볼까요? 하트요? 하트 하나 그려볼게요. 또 뭐 그려볼까요? 사과. 사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마른 사과. 사과요? 잘 그리죠? 게임은 사과.
그럴까요? 또 뭐 그려볼까요? 슈퍼 그라운드 한번 그려볼게요. 다윗의 별이라고도 하는데 없으세요? 또 아이디어? 뭐 스페이드 그려볼게요. 스페이드. 또 하트 다이아 스페이스 클로버도 하나 그려볼까요? 뭘 그려볼까요? 우물정 하나 그려볼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네? 뭐라고? 아, 당구장 표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표시가 있는데, 제가 마음이 제일 통하는, 마음이 맞는, 텔레파시가 통할 것 같으신 분, 미녀도우미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녀도우미. 죄송합니다. 그냥 여자 도우미 모시겠습니다. 진영이랑 친하니까 진영이 한번 모셔볼까요? 뭔가 짜고 친 것 같아. 진영이가 일단 얼마야? 비싸게 좀 불렀습니다. 진영이가 제가 텔레파시를 보내면은 맞추는 거예요. 자, 교수님이 랜드마크로 1, 2, 3, 4, 5, 6, 7, 8, 9가 있을 거예요. 진영이는 뒤돌아 주시고요. 교수님이 팔을 높이 들어서 숫자를 저한테 표시를 딱 해주세요. 자, 저걸 맞추는 거예요. 예, 저걸 맞추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교수님이 고르신 무늬가 이게 맞나요? 몰라요. 맞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게 맞나요? 아니요. 그럼 이게 맞나요? 아는 거야? 그럼 이게 맞나요? 아니요. 그럼 이게 맞나요? 네. 오! 티나. 하나 다시 뭐 해볼까요? 뒤돌아주시고요. 자, 높게 손을 들어주시고. 몇 번이요? 그걸로요? 높게 다시 한번 친구들 다 볼 수 있도록. 네, 진영이 안 봤죠? 네. 그 번호로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이거 맞나요? 아니요. 그럼 이거 맞나요? 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니, 뭐, 둘이 뭐 하는데? 이거 진짜야. 자, 한번 골라보시죠. 아, 손을 높이 들으시고요. 몇 번? 카톡 확인해봐, 카톡. 그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해보시고요. 이게 맞나요? 아니요. 이게 맞나요? 그럼 뭔가요? 이거. 정답입니다. 와, 우리 고생한 진영이 이거 바꿨는데. 같이 마술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술, 두 번째 마술, 둘 중에 한 개만 가르쳐 드릴게요. 뭐 배우고 싶으세요? 두 번째. 두 번째요? 다수결로 하자. 첫 번째 배우고 싶다. 하나, 둘, 셋, 넷, 다, 두 번째 배우고 싶은 거. 뭔지 알 것 같아. 아,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걸로 갈게요.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깡통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름을 붙이기로 가나안 혼인잔치 마술이라고 붙였는데 멸치 음료수가 있고요. 다 이해 가시죠? 원 플러스 원이 필요해요. 그죠? 원 플러스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은 봉지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 같아요? 테이프. 네, 테이프입니다. 근데 검은색 테이프여야 돼요. 저런 테이프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보다 더 진지하네. 이게 뭐 같죠? 송곳. 네, 송곳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그렇죠. 기본사들은 다 아시는군요.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스텝 1. 짠짠. 스텝 1. 이 테이프를 캔에다가
캔 뚜껑 여기 있죠?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그렇죠? 커팅을 해줘요. 커팅을 이 모양 그대로 동그랗게 커팅을 딱 해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날려버리고요. 그러면 검게 되겠죠. 검게 된 거를 테이프를 붙은 거를 딱 보여드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아까 새 테이프를 버렸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앞에서 한번 혹시 감 잡으셨나요? 네, 뭐죠? 한번? 3번? 세 번째 단계 찌그러요. 아니죠? 찔러. 그 전에 그렇죠. 호를 뚫어요. 홀을 뚫어요. 호를 뚫어요. 송곳으로 여기를 조그맣게 딱 호를 뚫어요. 그렇죠? 그럼 내용물은 좀 빠지고. 이렇게 들어있겠죠? 내용물이 네 번째가 찌그러뜨려요. 찌그러뜨리는 건 영어로 어떻게 쓰죠? 찌그러뜨려요. 찌그러워. 옆에를 찌그러뜨려요. 찌그러뜨릴 때 음료수가 새 나오겠죠? 새가 나오는 만큼 버려요. 거기를 자꾸 막을 거야. 이게 세팅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라 이 말이죠, 그렇게. 그렇죠? 요 캔과 1+1 짠짠 새거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따라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세팅된 거가 같이 놔주고 멘트를 해요. 그럼 사람들은 저에게 주목을 하지 여기 보질 않아요. 그때 다시 와서 세팅된 캔을 들어요. 구멍을 막아준 다음에 흔들어주면은 이 안에 뭐가 녹아있죠? 탄산. 그렇죠. 이게 옆을 밀어요, 이렇게. 흔들어주면. 그럼 찌그러진 게 펴지겠죠. 그 다음에 찌그러진 게 딱 펴지고 나면은 스티커를 딱 띄워준 다음에 같이 연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어디서 파는 그 음료수 오늘 사가야 되는데, 집에. 이거 편의점에 가면 있습니다. 네, 집에 애들 못 자게 해야 되겠죠. 네. 치유. 이런 거 있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근데 이것도 하나 합시다, 이 형님. 이것도 하나 알까요? 네, 예. 자, 진영이 눈 한번 감아주시고 양심껏 보지 마시고 자, 교수님 몇 번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봐주세요. 자, 이거 맞나요? 아니요. 이거 맞나요? 몇 번이에요? 세 번째.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상의 요 큰 그림을 여기다가 옮겨요. 아시겠죠? 내가 진행을 해볼게. 네. 네, 진영이가 골라주시고요. 네, 그걸로 해볼게요. 자, 교수님. 이거 맞나요? 아니요? 이거 맞나요? 아니요? 이거 몇 번이죠? 어머, 교수님 빼고 다 하십니다. 교수님 모르세요? 교수님 1번이면 모르시는 거? 여기를 찍고요. 2번이면 여기를 찍고요. 3번이면 여기를 찍고요. 처음에 찍었던 게 처음에 처음에 찍었던 게 다 돼요. 위치에서. 잠깐. 무슨 말이야? 이해 못하면 만약에 이걸 고르셨다. 이거를 고르시면 오른쪽 가운데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거예요 할 때 오른쪽 가운데 여기다 이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게 다. 그럼 여기가 답인 거예요. 그걸 선택하면 이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 서로 짜고. 난 안 짜고 하는 줄 알고 지금. 감사합니다. 이거 짜고 하는 거야? 아고. 자,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왠지 진영이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자, 뒤로 가지 말고요. 그대로 스피치 가겠습니다. 스피치요? 자, 준일이부터. 누가? 준일이부터 하지 않았어? 준비 안 됐어? 아니, 먹었어? 다음 토끼 저거 왔어. 하나만 다. 키워드. 네. 아니 지금 주말에 상이 있어서 그 상가집에서 준비한다고 막 자꾸 주제를 생각해봤는데 주제가 뭐
삶의 허무함 이런 것만 생각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제 오는 길에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주제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표현이라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그런 감정들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감정 표현과 또 칭찬 표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정 표현을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다 연애 해보셨죠? 네, 안 해보신 분도 계시니까 대부분이 연애를 해보셨고 또 연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예전 지난 연애 경험을 생각해보면 꼭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 되게 인색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왠지 표현을 하면 되게 어색한 거 있고 또 낯뜨겁기도 하고 실제로 마음은 그렇게 한데 괜히 말하면 내 자신의 속마음을 다 표현하는 것 같아서 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많이 숨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물론 행동으로는 많이 표현하죠. 근데 말로는 되게 인색한 거고요. 보통 싸울 때 보면 상대방을 오해하거나 상대를 오해하거나 그런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감정 표현을 적절히 하신다면 상대방이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그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 싸울 일이 많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여러 방면에서 내가 관심 표현을 한다면 상대방과의 유대관계에 있어서 유대관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서로 친분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에 대한 건데요. 제 경험을 좀 얘기해보자면 제가 작년에 지금 일하는 곳에서 한번 심하게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한 1시간 정도를 지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각하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거 하니까 괜찮다고는 하는데 괜히 낯뜨겁기도 하고 진짜 앉아있기가 가시방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데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하는데 소장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소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지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때 소장님께서 하는 칭찬이 한 번 있었는데 일 잘하는 사람은 지각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 그냥 칭찬 한마디인데 그게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내 머릿속에도 기억에 남아있고 또 그런 나를 믿어주는 그런 신뢰함에 있어서 앞으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 기상시간도 더 일찍 당기게 되고 지금까지도 큰 지각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제가 부사수를 고강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부사수를 받았어요. 받기 전에 여러 번 실패한 경우가 있어서 이번 부사수에는 칭찬에 인색하지 말자고 칭찬을 많이 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먼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오기 전부터. 그렇게 부사수를 받고 칭찬을 이제 해야겠다 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착하더라고요. 조각도 그런 걸 다 후배들한테 주고 왔더라고요. 대처가 들어왔는데 대처랑 타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좋다고 상대는 그렇다는데 아무튼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또 칭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각도는 언제든 사면 되고 또 괜찮은 왔으니까 배우면 된다라는 칭찬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칭찬만 했습니다. 정말 혼내지 않고 칭찬만 했는데 정말 다른 일 해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공의 생각이 별로 없었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하고 열의를 가지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실력은 뒷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의가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잘 적응해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뭘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은 그 영향력을 받아서 더 크게 그 결과물에 더 크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또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생각하면 칭찬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작은 일에 있어서 물론 칭찬이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는 선에서 그 어떤 결과물에 있어서 적절히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런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주제에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뭘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소장님이 출근하셔서 전범기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좀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전범기라고 아시나요? 아세요? 저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길승천기라고 아니에요, 그러면. 네, 안다고 그랬더니 우길승천기를 전범기라고 하더라고요. 전범기 뜻을 찾아봤어요. 뜻을 찾아봤는데 전쟁을 일으킨 병제들의 깃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길승천기는 뭐 지금은 일본에서 국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요즘 되게 인터넷에 많이 이슈가 되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뉴스 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찾아봤는데 뭐 8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시작은 그거였어요. 서울에 독도참치라고 있는데 그 독도참치 옆에 무슨 일본식 선술집 있죠. 이자카야 그런 선술집 있는데 그 간판이 그 우길승천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독도참치 옆에 바로 그게 있으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역사관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고 물어보니까 뭐 학생들은 뭐 3.1절, 우리 보통 3절 때 3.1절 이렇게 쓰잖아요. 읽어보라고 하면은 3.1절 이렇게 읽어요. 3.1절이라고 못 읽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그럼 우리나라 그렇고 또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교 디자인 학부에서도 학생들이 그 디자인 학부 홍보 사진을 하는데 그 우길승천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인터넷에서 한때 되게 논란이 돼가지고 뭐 교수님들도 사과하고 뭐 학생들도 사과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제 영국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도 영국에 있는 초밥집이래요. 프랜차이즈식으로 영국인 사장이 하는 프랜차이즈 지점도 되게 많고 초밥집에서 그 간판이 그 우길승천기가 있었어요. 간판 사이에. 그래서 물론 그 사장님은 무슨 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쁘니까 디자인이 색다르니까 그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유학생이 그거를 보고 지나가다가 메일을 썼대요. 그 사장님한테. 그래서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로고가 우길승천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치가 그 십자가 이렇게 삐뚤어진 그 모양 그런 것처럼 전범기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 되게 의아하게 바로 이제 답장을 보냈대요. 그 우리 한국인 유학생한테 미안하다고. 근데 한국인에서 그게 그런 건데 그게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아픔이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사장님이 답장을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그러면서 사과하면서 바로 그 지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다 바꿨대요. 그런 걸 보면서 왜 영국인 그 초밥집 사장님은 아는데 우리나라 그 학생들과 또 선술집 사장님 모르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솔직히 그 정신대 할머니나 그 강제징용된 할아버지들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점점 우리는 그러니까 알아야 할 거를 그러니까 잊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것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점점 역사에 대한 감수성이 상실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솔직히 더 나은 스스로의 자신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면서도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심화 과정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정작 알아야 될 것은 지나치고 가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잘 몰랐고요. 또 여기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요. 원래 교수님께서 자연치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이제 써주시긴 했는데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슬럼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일을 한 게 한 10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10년이 넘으면서 슬럼프도 굉장히 많이 오고 일을 하면서 겪는 그런 뭐 한계도 좀 많이 느끼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회의도 많이 느끼고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트러블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계속 앉은 자리에서 일만 하니까 뭔가 변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계속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다들 한 번씩 슬럼프를 겪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저는 처음에 1년차 때 슬럼프가 왔을 때 세미나를 들었었어요. 근데 세미나 1년차 때 솔직히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거를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적금을 부어서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기술을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나와서 자기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와서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세미나도 듣고 사람들의 그런 관계도 좀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좀 그리고 나서 세미나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저도 연차가 쌓이니까 물론 좀 여유도 생기고 해서 여행을 좀 많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일본도 가고 뭐 태국, 동남아 이런 데도 가고 유럽도 한 달 동안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유럽을 제가 한 달 동안 혼자 가게 됐어요. 물론 친구랑 같이 가려고 했었다가 친구가 사정이 생겨서 혼자 가게 됐는데 혼자 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친구한테 굉장히 같이 가기로 했는데 되게 원망도 되고 혼자 그 한 달 동안 간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을 그렇게 오랫동안 나가본 적도 없고 영어를 잘하지도 못해서 좀 걱정도 많이 됐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기 전까지는 친구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었는데 막상 가서 도착을 하니까 내가 한국에서 기공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기공을 배운 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하고 외국인들이 와도 도움이나 이런 걸 너무 자연스럽게 주고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거를 깨달았고 그 여행을 끝나고 돌아올 쯤 됐을 때는 저는 그 친구에 대한 원망은 없어졌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여행을 선물을 해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친구한테 고마운 마음도 생겼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었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운동을 잘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모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물론 헬스, 뭐 요가, 수영 이런 것도 많이 다녀보기도 했었는데 뭐 여행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잘 못할 수 있는 운동들도 많잖아요. 뭐 스쿠버 다이빙이라든가 아니면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도 좀씩 해보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서 저한테 어쨌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어떤 것도 다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도 저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그런 여행이 갔다 오고 나면 그런 기억으로 인해서 에피소드나 기억으로 인해서 일을 하면서도 되게 추억이 생기고 많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괴테가 한 말 중에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근데 배가 있는 둥지의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기공소에서 일을 하고 앉아서 편하게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배가 항구를 떠나서 바다로 나가듯이 기공사들도 물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배우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도 굉장한 모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도 기공소에서 일을 하다가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친목도 많이 다지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물론 이런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다 같이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는 것도 굉장한 큰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 은정 씨 발표하기 전에 내가 조금 전에 좀 둘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사업이 잘 된대요. 그래서 조금만 이번에 뭐가 잘 되면 저한테 크게 쏜다고 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일하면서 다들 행복하세요? 네. 다행입니다. 네, 저도 오늘 저의 이야기 그 댄스플라이 회사 그 시절, 그 외국계 제약회사 시절 근무 시절을 통해서 좀 일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 2007년도에 댄스플라이 코리아 그 클리닉 팀 영업부에서 3년을 근무를 했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는 제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지금 이제 기본소득 오픈하면서 좀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본인이 좋아하고 이런 일보다는 좀 잘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회사 입사하기 전에는 치과에서 진료 팀장으로 4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재료를 담당을 하니까 영업사원들이 들어오면 원장님하고 같이 영업사원들 PPT를 듣고 이제 재료도 초이스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영업사원들이 말하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겠는데? 해서 이제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저희는 그런 재료를 직접 써봤고 또 한자 구강내에서 해봤잖아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얘기할 때 주눅 들거나 뭐 원론적인 이론 뭐 논문이나 이런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진료를 할 때 재료를 추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신 있게 이렇게 해보시라고 권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제품이 있다 소개도 할 수 있고 되게 자신 있게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본인이 잘하는 일을 찾으면 또 자신감이, 당당함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일례를 들면은 저희 팀의 팀장님이 30대 후반에 제약회사 이제 뭐 동아제약이나 거기 다들 제약회사에서 영업하신 분들이 오거든요. 유한양이나. 근데 30대 후반의 팀장님인데 일을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항상 타겟, 저희 한 달치 목표량을 팔아야 될 판매량이 타겟이거든요. 그걸 못 채우시고 또 거래처 위생사들이랑 심지어 싸우시고 그러면은 제가 그걸 수습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항상 오히려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팀장님인데 말단 상황에 가서 제가 수습하고 사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결국 회사에서 그분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임원이 아닌 이상 회사는 쉽게 사람을 자르진 않거든요. 대전으로 가봐요. 대전 지점으로. 안 갈 것 같잖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근데 온 아이들도 둘이나 있었거든요. 아직 초등학생 안 들어가. 와이프랑 연고도 없는 대전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불행하겠다. 어떻게 보면.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생계 유지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일을,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잘하는 그 한 가지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저의 그런 능력은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찾으셔서 잘 해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신념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야근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일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수당도 안 나와요. 영업사원들이 또 저희가 그때 회사가 되게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케팅부가 아무도 없었어요. 클리닉 팀에. 그럼 저희가 마케팅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말에 각종 우리랑 똑같이 치과 의사들도 주말 세미나도 있고 그다음에 의사들 보조교육도 있고 그리고 뭐 각종 심리학회, 보철학회 다 참여해서 저희가 부스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그 원장님들, 대원애들 한 60명 호텔에 몰아놓고 그 앞에서 제품 설명회도 해야 되고 근데 다들 싫다고 막 난리예요. 대놓고 그냥 안 하겠다고 차들한테 막 반항도 하는데 저는 그런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먼저 하겠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의 신념은 그 일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실용주의거든요. 아무리 내 일에 내 부서가 아니어도 그 일이 내 일과 연관되어 있고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 일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이 많았어요. 왜 쟤는 세미나 나간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피곤하게 한다. 저 때문에 또 다른 분들도 막 더 열심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내가 옳은 일이고 내가 맞는 일이면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본인의 신념에 흔들리지 않게 본인의 신념이 뭔지를 잘 알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남들이 뭐라 해도 휘둘리지 않고 신념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라 해야 되지? 인맥 관리예요, 인맥 관리. 그 사실은 회사는 지금도 저는 덴플라이 그 입사 동기랑 회사 사람들 만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인맥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업사원한테 좀 잘해줬거든요. TO가 나면 말해달라고. 회사 내부 정보를 가장 빨리 아는 사람은 그 회사 직원이잖아요. 근데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차장님도 그래요. HR 인사관리 부장님도 그러고 그 이번에 어디 부서 뭐 총괄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튀어나왔는데 괜찮은 사람 있어? 물론 일을 좀 잘하면 물론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3M 경쟁사에 있는 과장님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강력 추천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분도 들어와서 함께 일하게 됐는데 한 70%는 그 인맥으로 들어가요.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좋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그걸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인맥이 자산인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거래처가 아니잖아요. 거래를 하다 보면 나랑 그 거래를 안 하게 돼도 원장님들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고 또 내가 회사에 있으면서 원장님들이 좀 그런 거 많이 바라거든요. 샘플링이라든지 무료 세미나 좀 무료로 등록하게 해달라. 또 매뉴얼 교육 좀 해달라 와서 그런 것도 내 거래처가 아니어도 저는 그 담당자가 피곤하다면 제가 간다 그랬어요. 원장님을 알고 지내게 되면 나중에 왔을 때 제가 사실은 덴스플라이 직원입니다라고 그때 치과 기공사였다면서 기공소를 오픈을 했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그랬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인맥이 자산이니까 나와 상관이 지금 당장은 나한테 저 사람이 이익이 안 나온다고 해도 계속 잘해주시고 인맥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다닐 때는 제가 기공사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원장님들이.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 꿈이 원대해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나중에 내가 사업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 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말하지 않고 있다가 기공사 오픈했을 때 전화가 나타나서 사실 기공사였어 하면서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하면서 그냥 보내보지 뭐 너무 간단했어. 긴 얘기 필요 없이. 근데 물론 저는 픽스드 기공사였으니까 LG메일만 그 원장님들 보내보지만 해서 맞잖아요. 잘 맞으면 계속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는 욕심이 나서 친하신 분들한테 갔는데 10개 정도가 거래가 끊겨버린 거예요. 또 혼자 다 일을 하려니까 힘들어서. 근데 2년 후에 다시 찾아가서 제가 아직도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잘하기 때문이겠죠. 원장님 다시 한번 보내보세요. 그때는 처음이어서 그러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보내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 처음에 할 때 그 타이밍 무조건 내가 이걸 했다고 너무 가서 막 빨리빨리 이렇게 하지 말고요. 천천히 좀 기다리면서 사업 그러니까 덤핑이 나오는 것도 그거 같아요. 1억 5천짜리 지르코니아 장비 사놓고 물량이 안 나오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렇게 막 자기 아는 사람들 다 찾아가서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여유롭게 지금 당장은 좀 손익분기점이 안 나와도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또 아는 사람들을 타이밍 좋게 한 번에 사람을 이룰 수도 있어요. 조금씩 찾아가면서 늘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저는 그 기업을 차리는 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70년간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 기업을 차리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업을 또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신입사원이 생기겠죠. 신입사원이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참고로 남자 사원만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다시 또 동업자를 만나서 우리 계열사를 또 이렇게 키워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을 부도나지 않고 끝까지 건강한 기업으로 키우려면 사람을 정말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내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11년 연애하고
28살에 결혼하고 지금 11년째 결혼 생활하는 중인데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안 그래. 배우자 결혼해서 배우자 선택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 생활하면서 내가 우리 애들이 크면 이런 배우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배우자들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 선물 스피치 하려고 몇 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뭔가 생각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술자리나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긍정적인지 아닌지 정신적으로 좀 아니다, 기다 하는 그런 판단을 내가 스스로 하게 되는데 이거 언어가 참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제가 그걸 보면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있습니다. 이 기준은 그 사람의 인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스스로 서로를 위해 서로의 발전하는 데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 결혼을 생활을 하고 다 각자의 일을 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은 발전을 하려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말을 딱 했는데 배우자라는 사람이 돈이나 더 벌지 무슨 이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인생은 더 이상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적극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건 대부분의 사람이 그 사람을 많이 믿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믿다 보면 배신당하고 휘갈림도 생기고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거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말고 진정 결혼하고 싶을 때 한번 진지하게 제가 말한 거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